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여자가 무슨 소용이야. 영국 시골 마을 어부가 한국인 며느리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5년 후 장인어른에게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인 며느리는 왜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물이라고 주장한 걸까요? 어떻게 영국 어촌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보람찼던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이자 식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죠. 제 채널은 한국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영국 코널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것은 5년 전 요리 연구를 위해 영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런던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공부하며 영국 해산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해양생물학자 해리 윌리엄스를 만났죠. 해리는 해양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석한 해산물 보존에 관한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섰던 겁니다. 그날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해산물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버려지는 부분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해리가 직접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됐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눈 이야기는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해리의 열정적인 눈빛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끌렸죠.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해리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윌리엄스는 우리의 결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아시아 여자와 결혼한다고? 내가 미쳤구나. 해리가 아버지와 통화한 후 전해 들은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해리는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 마을은 외부인에게 매우 폐쇄적이거든. 결혼식 날, 저는 계속 문을 바라보며 해리의 아버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끝내 오지 않았죠. 어부의 집안이 도시 여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라는 말만 남긴 채요. 그날 밤 해리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죠. 언젠가는 꼭 에드워드의 마음을 얻어내겠다고. 결혼 후 우리는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해리는 연구를 계속했고 저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죠. 한국의 시청자들은 영국 식재료로 한식을 만드는 제 콘텐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끔 해리의 고향인 코널 마을을 방문할 때면 에드워드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어. 도시에서 온 내가 이해할 수 있겠나?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해산물 요리를 가져갔는데 에드워드는 맛도 보지 않고 거절했어요. 난 한국 음식 같은 이상한 것은 먹지 않아. 그 순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죠. 한국에서는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년 정도 지났을 때 해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위기에 처했어. 빨리 와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널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본 마을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활기찬 어촌 마을이 아닌 침울하고 쇠퇴한 분위기였죠. 해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해산물 가공 사업에 투자했지만 유럽 식품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황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요. 결국 대대로 지켜온 어선마저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마을 주민들도 실직 상태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해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바다로 나가셨어. 요즘은 혼자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으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에드워드가 홀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가 인사했지만 에드워드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왜 왔지? 도시로 돌아가. 너 같은 도시 여자에게 도움받을 거 없다. 그 차가운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봐. 내일 새벽 4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밤 해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버지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죠. 해봐야 알 수 있잖아.
내가 못할 이유가 없어.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바다와 어업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책이나 다큐멘터리로 본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부두에 도착하니 에드워드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에드워드는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물이고 저건 미끼야. 그물 던지는 것 도와. 처음 접하는 일이라 실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찢어지고 몸은 젖었지만 묵묵히 따라했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에드워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그날의 작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했죠. 저녁이 되어 항구로 돌아올 때는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얼굴을 보니 놀랍게도 약간의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내일도 올 거야? 물론이죠. 내일도 오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부터 에드워드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처음에 저를 조롱했어요. 도시에서 온 아가씨가 어떻게 우리 일을 이해하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제 노력을 알아봐 주기 시작했죠. 한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에드워드가 실제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코널 지역의 해산물이 영국 내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값싼 수입 해산물에 밀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곳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지. 대형 수산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어부들은 경쟁력을 잃었어. 그래서 내가 해산물 가공 공장에 투자한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우리 해산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유럽연합의 식품 규제가 강화됐어. 설비를 다 바꿔야 했는데 그럴 돈이 없었지.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수산물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어. 결국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빚만 남았어. 이제 우리 가족 대대로 물려온 배마저 팔아야 할 지경이야. 그 순간 에드워드의 눈에서 눈물이 비쳤어요. 자존심 강한 그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에드워드는 고개를 돌렸죠. 동정은 필요 없어. 동정이 아니에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에드워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결책. 이미 늦었어. 은행은 다음 달까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어. 그날 밤 해리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해리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체념이 묻어났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드워드의 작은 창고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어업과 관련된 오래된 장비들과 해산물 가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쌓여있는 바닷가재 껍질과 내장통을 발견했죠. 이건 뭔가요? 저는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쓰레기야. 바닷가재 잡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지. 껍질이랑 내장은 다 버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버리신다고요? 이걸요? 에드워드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어쩌겠어? 먹을 수 있는 건 살뿐이야.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닷가재 껍질로 깊은 맛을 내는 육수를 만들고 내장으로는 고급 소스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부산물로 만든 요리가 인기 메뉴였죠. 아버님, 이걸 버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귀한 재료예요. 에드워드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 저는 에드워드의 작은 부엌을 빌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재 껍질로 깊은 육수를 내고 내장으로는 한국식 비빔장을 만들었죠. 해리는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았어요. 정말 이걸로 맛있는 요리가 될까? 저는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요. 한국에서는 이런 부산물이 보물이나 다름없어요. 요리가 완성되자 저는 에드워드를 불렀습니다. 맛을 봐주세요. 에드워드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 첫 입을 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닷가재 껍질로 만든 거야?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에드워드의 모습에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의 다른 어부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바닷가재 육수로 만든 비스크 프랑스식 해산물 스프와 내장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를 대접했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그동안 버려졌다니.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바닷가재 부산물이 매우 인기 있고 비싸게 팔려요. 우리가 버리던 것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 수출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에드워드가 일어서서 말했죠.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잃을 것은 없잖아.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락망을 총동원했어요. 셰프 친구들, 식품 수입업자들, 심지어 예전에 제 콘텐츠에 출연했던 식품회사 대표들까지 연락했죠. 영국 코널 지역의 최고급 바닷가재, 부산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버려지던 보물 같은 재료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요리 사진과 영상을 보내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 셰프가 큰 관심을 보였죠. 샘플을 보내주세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바닷가재 부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에드워드와 마을 어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보관해야 해요. 이게 우리의 첫인상이 될 테니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고 우리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신선한 상태로 샘플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이 바닷가재 육수는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얼마나 공급 가능한가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에드워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에드워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에드워드에게서 들은 진심 어린 말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대량으로 바닷가재 부산물을 처리하고 보관할 것인가? 수출 허가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리와 함께 밤새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가공 방식, 냉동 기술, 유럽의 식품 규제 등 모든 정보를 찾아봤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재 내장은 매우 빨리 부패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업은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해요. 저는 해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해산물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특별한 냉동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설비를 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이미 빚에 시달리는 마을로서는 엄두도 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영국 코널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영국 어촌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버리던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에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와, 버려지는 해산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니 멋져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한 시청자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김지훈님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바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냉동 기술을 코널 마을에 도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펀딩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영국 마을을 돕는 건가요? 사기는 아닌가요? 이런 의심들이 퍼지면서 초기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해보는 건 어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현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훌륭한 제안이었죠. 다음 날, 저는 에드워드와 마을 어부들을 섭외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널 마을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버리던 바닷가재 부산물이 어떻게 보물로 변할 수 있는지도요. 방송 중에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 달리 진솔하게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죠.
지윤이가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우리 며느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에드워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펀딩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 한국의 냉동 기술 전문가들을 코널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코널 마을에 특별한 냉동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는 바닷가재의 내장과 껍질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가공 기술을 전수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바닷가재의 내장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첫 정식 수출을 준비하는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바닷가재 부산물을 모으고 가공하고 포장했어요. 에드워드는 지휘자처럼 모든 과정을 감독했죠. 조심해.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야. 드디어 첫 수출품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부두에 모여 환송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수출품이 한국에 도착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앞다투어 코널산 바닷가재 육수와 내장 소스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배송이 완판되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두 번째, 세 번째 주문이 밀려들어왔죠. 저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제품이 대박났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에드워드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주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어떻게 더 많은 바닷가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 젊은 어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근 마을 어부들과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주변 마을들과는 오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에드워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 옛날에는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에드워드는 주변 마을의 어업조합장들을 찾아갔고 저는 그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정말 한국에서 바닷가재 껍질과 내장을 산다고요? 믿기 어려운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레스토랑들과의 계약서와 주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닷가재 부산물로 만든 요리를 그 자리에서 시연했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깊은 맛이 나는 육수와 소스가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시식 후 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코널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어촌 마을들이 하나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널 해산물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저는 한국시장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죠. 에드워드는 조합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윤이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많이 의심했지만 그녀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인정의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계속 확장되었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해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분명 우리 제품이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 확장은 더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했고 그것은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걱정했죠. 지윤아, 우리가 바닷가재를 너무 많이 잡으면 바다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어. 해양 생물학자로서 그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협동조합 회의에 가져갔어요.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이 없다면 우리의 성공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에드워드와 어부들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해리의 도움을 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 계획을 수립했어요. 일정 크기 이하의 바닷가재는 잡지 않기, 산란기에는 어획량 제한하기, 인공 바닷가재 서식지, 조성하기 등의 방안을 실행에 옮겼죠. 이런 노력은 영국 환경단체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우리 협동조합의 친환경 어업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한국과 영국을 더 깊게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단순히 해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영 해산물 요리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을 코널로 초청해 지역 요리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고, 반대로 코널의 요리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의 해산물 요리 기법을 배울 수 있게 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셰프가 코널에서 배운 영국식 해산물 요리에 김치를 접목시켜 새로운 퓨전 요리를 탄생시켰고, 코널의 한 젊은 요리사는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법을 영국 해산물에 적용해 독특한 맛을 창조했어요. 이런 요리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코널 한국 퓨전 요리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한국의 음식 문화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해산물 활용 방법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계 해산물 구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버려지는 해산물 부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요리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활동을 해양 환경 보전과 식량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세계적인 요리 잡지들은 코널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영국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에드워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냉대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지훈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어요. 도시에서 온 외국 여자가 우리 마을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지훈이라는 며느리를 만난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최근 배송된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변질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즉시 해당 제품의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확인 결과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재 내장이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협동조합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죠. 해리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했어. 그로 인해 바닷가재 내장의 미생물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 냉동 방식으로는 완전히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에드워드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자연을 상대로 한 사업은 위험이 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겨우 희망을 찾았는데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국의 김치 보존 기술이 떠올랐어요. 한국에는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을 보존해온 전통이 있어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식품 보존 전문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닷가재 내장의 변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을까? 제 친구 김 박사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흥미로운 도전이네. 샘플을 보내줘. 내가 연구실에서 분석해 볼게. 일주일 후 김 박사로부터 희소식이 왔습니다. 지윤아, 해결책을 찾았어. 우리가 김치 보존에 사용하는 유산균을 활용하면 바닷가재 내장의 변질을 막을 수 있어. 게다가 이 방법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까지 해. 저는 즉시 이 소식을 협동조합에 전했고,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어요. 김 박사는 직접 코널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기술을 전수해야 해. 이론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팀을 꾸려 코널로 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존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 유산균 배양액을 바닷가재 내장의 특정 비율로 섞으면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한 발효를 촉진해요. 이것이 한국 발효식품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된 바닷가재 내장은 장기 보존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맛도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한 마을 어르신은 감탄했어요. 이건 마치 마법 같아. 한국의 지혜가 우리 마을을 또 한 번 구했구나. 새로운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자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이 깊은 감칠맛은 뭐죠? 정말 독특한 풍미가 있네요. 고객들의 피드백이 쏟아졌고 주문량은 더욱 증가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어요. 바닷가재 내장 소스, 껍질 육수, 발효 해산물 페이스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죠. 그리고 각 제품에는 한영협력 프로젝트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한편 해리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유산균을 활용한 해양 생태계 보존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그는 영국 대학과 한국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큰 관심을 받았죠. 우리가 식품 보존에 사용하는 방법이 해양 환경 보호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 모든 과정에서 에드워드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그는 특히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서툰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모두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성공적인 위기 극복 후 코널 마을은 혁신적인 어촌 마을로 영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B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영국 정부는 지역 경제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영국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죠.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는 영국 전역의 어촌 마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항상 한국과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과 영국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문화적 협력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 국제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코널 마을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영국 어부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팀이 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그 연결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빈 건물들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협동조합은 바닷가재 아카데미라는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산물 가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곳에는 영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하고 완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마을의 혁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거든요.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에드워드의 해산물 교실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바다와 해산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해. 어느 날 에드워드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윤아, 내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내 고향, 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구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바로 여행 계획을 세웠고 한 달 후 저희는 함께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거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남대문 시장의 해산물 코너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그리고 버리는 부분 없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놀라워. 저는 에드워드를 데리고 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슬프게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에드워드는 묘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고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우리 가족과 마을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드워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지금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여행 중 에드워드는 한국의 해산물 요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해물탕을 먹은 후에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죠. 이런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뭐지? 우리도 코널에서 이런 요리를 해볼 수 있을까? 그는 식당 주방장을 만나 요리법에 대해 질문하고 심지어 직접 요리 과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에드워드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코널에서 한국-영국 해산물 축제를 열면 어떨까? 두 나라의 문화와 요리를 함께 나누는 자리 말이야.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바로 축제 준비에 착수했어요. 코널 해산물 축제는 마을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전통 요리가 한자리에 모였고 양국의 문화 공연도 펼쳐졌죠. 한국에서는 유명 셰프들과 전통 공연단이 참여했고 영국 전역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BBC와 한국의 방송사들이 이 행사를 생중계했고 East meets West 바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특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중앙 무대에서 에드워드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몇 년 전 우리 마을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업은 쇠퇴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우리 며느리 지훈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버리던 것에서 가치를 발견했고 두 문화의 연결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마을에 왔을 때 냉담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참가국도 늘어났죠.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해산물 문화가 코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경제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바닷가재 부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관광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해산물의 재발견이라는 테마로 코널을 찾았고 마을의 식당들은 한국-영국 퓨전 요리로 유명해졌죠. 특히 바닷가재 김치찌개는 방문객들이 꼭 맛보고 가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마을에는 해양연구센터가 설립되었어요. 해리가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산물 가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죠. 특히 한국과 영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센터는 국제적인 해양 보존 프로젝트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한때는 미래를 걱정하며 외롭게 바다를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젊은이들을 이끌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것도 한국에서 온 며느리 덕분에. 에드워드의 이런 말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거부하던 장인어른이 이제는 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마을의 변화는 사업적 성공을 넘어 사람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철학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한 젊은 어부는 물고기 비늘을 활용한 친환경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른 주민은 버려지는 해초로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죠. 마을 전체가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철학을 실천하게 되었고 이는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을의 변화를 바닷가재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한국 며느리가 일으킨 영국 어촌 마을의 기적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종종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강연을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영국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시너지입니다. 특히 마을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어촌 마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영국 전역에 쇠퇴하던 어촌 마을들이 코널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해산물과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 방식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아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영국 남부 해안 지역에 지속 가능한 어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저는 이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미래 어촌 포럼에서는 영국,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촌 대표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죠.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놀라웠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죠. 영국 해산물로 만든 김치 어떨까? 그의 실험적인 제안으로 탄생한 바닷가재 김치는 놀랍게도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한 번은 에드워드가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어요.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였죠. 그는 직접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훈이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에드워드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날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은팔찌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것을 며느리에게 주라고 했어. 하지만 난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었지. 이제 너에게 줄 때가 됐구나. 넌 진정한 윌리엄스 가문의 일원이야.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을 찾은 것 같았죠. 영국 코널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이제 그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 마을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바닷가재 부산물 수출은 연간 수백만 파운드 규모로 성장했고, 관광객은 매년 20% 이상 증가했죠.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학교와 병원 같은 지역 시설도 확충되었어요. 코널 카운티 의회에서는 코널을 농어촌 혁신의 모델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것,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배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문화적 교류에 힘입어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코널과 한국의 어촌 마을을 자매 결연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한국의 통영시와 접촉했고,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국의 어촌 마을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자매 결연 행사를 위해 통영에서 대표단이 코널을 방문했고, 에드워드는 직접 마을을 안내했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 인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통영에서 오신 여러분.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에드워드의 모습에 통영 대표단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자매 결연을 통해 양국 어부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널의 어부들은 통영을 방문해 한국의 어업 기술을 배웠고, 통영의 어부들은 코널에서 영국의 해산물 보존 방법을 배웠죠.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되어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런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중 에드워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윤아, 한국에 가서 내 부모님께 우리가 이룬 성과를 알려드리고 싶구나. 저는 울컥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에드워드의 그 마음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요, 아버님. 함께 가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처음으로 해리와 에드워드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존경하는 장인어른, 장모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딸이 우리 마을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딸을 제 딸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같았죠. 에드워드는 우산도 쓰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딸 덕분에 우리 마을은 새 생명을 얻었고, 저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한국 방문 중 에드워드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국 가정식을 맛보고, 심지어 한복을 입고 경복궁도 방문했죠. 그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자란 내가 우리 작은 마을에 온 것이 신기할 따름이야.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가 가장 좋아한 것은 한국의 음식이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 맛있는 음식을 평생 몰랐다니. 내 인생의 큰 손실이었어. 한국을 떠나기 전날,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김치찌개 없이 못 살겠어.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간 후 에드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코널의 작은 가게에는 에드워드의 해산물 김치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후
저희는 더 큰 규모의 해산물 축제를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통영시뿐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해안 도시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였죠. 세계 해안 도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해산물 문화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코널은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관을 이루었어요. 한국의 풍물놀이, 스페인의 플라멩코, 일본의 타이코 드럼 공연이 마을 광장에서 펼쳐졌고, 각국의 셰프들은 서로의 요리법을 배우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창조했죠. 특히 한국의 발효 기술과 영국의 해산물을 접목한 발효 해산물 페스티벌은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코널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세계 해산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어요. 매년 개최되는 이 축제는 점점 규모가 커져갔고,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한국 여성이 어떻게 영국 어촌 마을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변화시켰는가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죠. 저희 이야기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저를 초청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에 관한 특별 강좌를 맡게 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코널을 방문하여 이 작은 마을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여정은 참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던 저는 영국 코널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장인어른 에드워드는 이제 제 가장 큰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었고, 한때 쇠퇴하던 마을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버려지던 바닷가재 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인생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편견과 오해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작은 아이디어, 한 걸음의 용기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